왜 어려운 걸 건너뛰냐면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 중요한 기억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험 다 될 때쯤에 할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남으시더라고. 자, 일단 수익과 비용 이쪽 하자. 60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최근 들어서 말 문제로 예를 좀 내고 있어요. 뭘 내고 있냐면 수익을 언제 장부에 적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탁 판매가 뭐냐면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 좀 대신 팔아주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럼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수수료 드릴게요. 이거예요. 알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수익은 제가 잡아요? 여러분이 잡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 좀 대신 팔아주세요. 수수료 드릴게요. 라고 하면 물건을 팔 때 여러분이 물건 파실 거 아니에요, 대신. 그럼 그 물건에 대한 수익은 제가 잡아요? 여러분이 잡아요? 응? 제가 잡아야 되겠죠? 그거 제 물건이에요. 제가 잡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사기꾼, 그 내 물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위탁 판매는 제가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탁자라 위탁. 그럼 여러분들 부탁을 받은 거니까 수탁자라고 표현해요. 되시겠죠? 그럼 당연히 위탁 판매는 언제 제가 수익을 잡냐면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즉 여러분들이 수탁자고 고객이 팔았을 때 저는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대학생 때 방문 판매라고 많이 하죠. 뭐냐면 정수기하고 비데를 일단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래요. 마음에 들면 전화 주래. 그래서 우리가 시용 판매는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를 시용 판매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학습지 어머니들 계시죠? 오셔가지고 이 학습지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괜찮으면 전화 주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시용 판매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언제 수익 잡으면 될까요? 사겠다라고 전화 주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죠. 구매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우리가 그 학습지 어머니나 아니면 정수기 비대 파시는 분은 수익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돈 받았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요. 여러분 할부 판매 뭔지 아시죠? 할부로 사신 분들은 물건부터 받으세요? 돈부터 주세요? 할부로 사실 때. 물건 먼저 받으시죠. 그럼 당연히 할부로 파시는 분도 물건부터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나중에 받죠. 그러면 우리가 할부로 팔면 물건을 먼저 넘기죠. 근데 회계에서는 재화는 언제 수익 잡냐? 인도할 때 잡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할부 판매는 돈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대가를 각각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했을 때 수익 잡아요. 다 발생주의. 자, 그 다음에 공연입니다. 공연. 자, 여러분들이 콘서트 있죠? 콘서트. 콘서트 그거 얘기하는 콘서트나 뮤지컬 이런 것들이요. 공연. 그럼 왠지 우리가 콘서트나 뮤지컬이면 돈 받았을 때 이럴 것 같잖아요. 맞죠? 입장권 팔았을 때. 아닙니다. 입장권을 팔았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 가수가. 그죠? 그러면 공연 취소.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은 입장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됐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놈의 발생주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공연을 해야지 이놈 새끼야. 입장권을 팔았다고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급공사 및 예약 판매. 이거는 건설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설회사는 자기들이 아파트 분양할 수도 있죠. 정부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도급공사는 내가 의뢰를 받아서 건물 지어주는 거고요. 예약 판매는 내가 분양을 해가지고 예약 판매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건물을 짓고 있다. 라고 하면 돈 받았을 때 수익 잡는 게 아니라 건설하는 행위를 했을 때마다 수익 나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용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어렵죠. 발생주의가.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실제로 인식해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전부 다 원샷으로 수익 잡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다. 다 진행 용역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잡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상품권 팔죠? 그때 수익 안 잡아요. 왜냐면 상품권은 나중에 재화가 나가죠? 백화점은. 맞죠? 그러면 고객이 상품권 가지고 와서 재화랑 맞바꿀 때 재화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니까 상품권을 회수할 때 수익 잡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인. 당연히 그래야지. 왜 돈 받았을 때 왜 안 잡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 얘가 출제 1순위. 얘는 정말로 거의 낸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외환회계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하고 수입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많이 없죠. 맞죠? 자원이 너무 없어. 맞죠? 자원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비하발언 아닙니다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당연히 내가 외국에 수출할 때는 뭘로 받을까요? 달러나 이런 것도 받겠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도 뭐 달러나 아니면은 엔화나 아니면 위안화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외화 거래를 하는 걸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자 하는 사례는 그 외화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좀 예를 들게요. 요거. 자, 예를 들면 오늘이 20 며칠인가요? 23일? 감사합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빠르지? 한 게 없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네? 자, 제가요, 3월 23일 날 외국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달러로 팔았겠죠? 그렇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4월 10일 날 상대방이 당연히 달러로 결제했겠죠, 여러분들. 달러로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외상으로 판 날의 환율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한 날의 환율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부채는 거꾸로죠. 제가 만약에 3월 23일 날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왔어요. 뭐 구리 같은 거. 거의 자원이 없잖아요. 맞죠? 그때도 달러로 외상으로 했겠죠, 외상. 그럼 그때는 3월 23일자의 환율로 외상 매입금 같은 거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채무를. 그랬다가 4월 10일 날 갚았어, 달러로. 그럼 갚았을 때 환율과 제가 외상으로 샀었을 때 환율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익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단기 중에는 외화 자산은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화 부채는 채무. 얘를요, 채권이면 회수하고 채무면 상환하죠. 그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 그 계정 과목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얘는 성격이 영업 외수익이나 영업 외비용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어떨 때 이득이고 어떨 때 손실인지는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는 감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회계는 감정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 할 때가 뭐냐면 기분 나쁘면 손실이고 기분 좋으면 이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왔답니다. 왔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부채가 와닿거든요. 왜? 갚아야 되거든. 갚아야 되니까. 자, 부채가 환율이 올랐대요. 그럼 갚을 게 올라간 거죠.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죠? 이 기분 아래는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아래로 돼 있다. 그럼 나쁘니까 손실 이익. 그 손실 그래서 외환차손. 그렇죠? 오른쪽 기만 곧 설명할 거고. 근데
부채, 갚을 게 환율이 내려갔대요. 갚을 게 줄었죠, 환율이. 갚을 게 줄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외환책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채권은 갚을 거가 아니라 받을 거잖아요. 받을 게 늘면 기분 좋고 받을 게 줄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아시죠? 여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우리 회사가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무를 아직까지 회수하거나 상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를 12월 31일자 환율로 평가해서 알려줘야 돼요. 평가. 맞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달러 같은 거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맞죠? 그 평가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환 회계에서는 평가를 환산한다라고 환산이 평가예요. 그래서 외화를 평가함에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기만 환율로 평가함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조심하실 건 얘도 감정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둘을 섞어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둘을 진짜로요. 계정과목을 이 둘을 섞어 써요, 막. 맞죠? 기말인데 외환차익 외환차수 쓰시고 그렇죠? 이틀 지나면 그래요. 누가요? 라고 하면 또 나구나.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평가가 환산이니까 알죠? 환산이 평가다라는 것만 외우시면 우리가 평가는 12월 31일 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평가, 이익, 환산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되시겠어요? 자, 한번 사례 들고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맡겨보고 진행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꼭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출제 1순위예요, 1순위. 출제 1순위입니다. 기가 막히게 계속 내요, 거의. 보시죠? 자, 사례. 자, 사례. 자, 지금 날짜는 7월 14일이에요, 사례가.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왔어요, 또. 자, 보시면. 자,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인 해주산업. 해주산업의 직수출. 직수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적이 뭔지 아시면 선적. 그죠. 배에 실는 걸 우리가 선적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선적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그 세법에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선적일은 7월 1일 했고요. 자,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은 7월 1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외상 매출금은 7월 1일이니까 요때 우리가 7월 1일자 환율로 외상 매출금은 적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요. 계속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마이너스 1000달러 아닙니다. 1000달러. 자, 1000달러를 수령은 7월 14일 한 거예요.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보통예금에 들어온 건 언제자 환율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7월 14일자 환율인 달러당 1,300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없앱니다. 얼마? 그래서 110만 원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달러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 그 학습지 선생님 영역이에요. 응? 여기 1000달러 곱하기 1100원 없애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되세요? 이 110만 원은 당초에 내가 1000달러를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여기에 7월 1일자의 환율인 달러당 1,100원 곱한 거예요. 되시겠죠? 요거 안 되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보통 예금에는 얼마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130이죠. 1000달러 곱하기 1300원. 되시겠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은 130만 원. 얘는 1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300원. 고지편하자면 이득 손해. 그렇죠. 이득이죠. 채권은 110만 원인데 돈은 130만 원 들어온 거예요. 110만 원짜리 채권 회수하면서 130이나 받았어. 아싸 20만 원 개이득. 맞죠? 개이득이니까 이때는 외환차익이지 여기다 외화환산이익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환전했으니까 오 환전? 환산이네? 요즘 환산 진짜 많이 쓰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환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 차익 실현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어 보실게요. 어디냐면은요. 같이 좀 있는 걸로. 339. 339. 339페이지. 네,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339페이지에 1번. 회사는 1025번. 우양산업으로. 오. 1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좀 할게요. 자, 보시면 그 8월 10일 날에 선적을 했죠, 수출. 그럼 외상 매출금이 3만 달러에 8월 10일 날 수출했으니까 달러당 1,200원에서 3,600만 원 계상돼 있을 거예요. 되시겠어요? 얘를 우리가 8월 20일 날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3만 달러 곱하기 8월 20일자 환율인 1,250원 곱한 걸로 들어왔겠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8월 20일 날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얘 채권이니까 거래처 화해이 금액은 3,600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근데 실제로 보통 예금은 8월 20일자 환율인 달러당 1,250원이고 당초에 3만 달러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곱한 금액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3,600만 원짜리 채권을 회수했는데 3,750만 원 들어왔으니까 아싸 150만 원 이득. 그래서 대변의 외환차익.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해야죠, 기말. 자, 이제 기말 할게요. 잘 보셔야 돼요. 기말을 좀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제 사례. 자, 보고기간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자. 자, 보니까 자,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돈을 빌렸나 봐요. 이 회사한테. 네. 네. 자, 얘에 대한 외화 차입금이 있고요. 1억 원이 있는데 미화는 미국 통화 달러 10만 달러니까 내가 10만 달러를 요 실리콘밸리한테 빌렸었고 그때 환율을 곱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었던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31일 현재 그럼 단기 차입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겠죠. 12월 31일 현재 달러당 1,200원이다. 달러당 평가해 보니까 10만 달러에 대해서 평가해 보니까 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평가가 얼마짜리가 된다라는 거냐면 그렇죠. 10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200원 곱하시면 우리나라 돈 1억 2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당초에 빌렸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었는데 지금 기말에 이 부채를 평가해 보니까 1억 2천 됐다라는 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이 분개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억을 1억 2천으로 만들려면 2천만 원 늘려야죠. 단기 차입금이 빌렸을 때 1억에서 올해 연도 말에 1억 2천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을 2천만 원 늘려야 돼요. 그렇죠? 1억이었던 걸 2천만 원 늘려야 1억 2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렇죠? 왜 손실이냐면 갚을 게 늘었죠. 갚을 게. 단기 차입금 부채 갚을 게 늘었어. 기분 나빠. 손실. 근데 얘는 평가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외환 차손이 아니에요. 환산이 평가. 이렇게. 자, 그러면 회사 바꾸지 마시고 회사 바꿔야 돼. 문제가 썩 안 좋아가지고요. 여기 문제가 좀 이상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같은 쪽인데 얘는 안 되겠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334) 334페이지에 문제 5번에 1번. 334페이지 문제 5번에 1번. 회사는 1023.
금왕전자 334페이지 문제 5번 1번. 자, 여러분들 해볼까요? 자, 뭐냐면 외상 매입금이요. 언젠지 몰라요. 지금 날짜는 12월 31일이지만 당초에 외상으로 뭔가 샀겠죠.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 상품. 근데 얘가 2,000달러를 원재료라고 가정할게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2,000달러 사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환율을 곱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만 원이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12월 31일자 환율이 여기죠. 두 번째 줄에 결산일 현재 달러당 1,120원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외상 매입금이 2,000달러죠. 이거 2,000달러고 2,000달러가 올해 연도 말 현재 달러당 1,12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24만 원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당초에 22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224만 원으로 평가되는 분개하세요.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외상 매입금 220만 원을 224만 원을 평가하려면 외상 매입금 4만 원 늘려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늘려요. 그리고 얘는 채무니까 거래처 좀 주의하시고 항상 상하이 4만 원. 그럼 얘는 외화 환산? 손실이죠, 손실. 왜냐하면 채무잖아요. 채무 갚을 게 4만 원만큼 늘었으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해줘야 돼. 평가니까.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기출 문제 많을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외환회계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푸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10분 쉬셨다.